안녕하십니까.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어떤 단어로 형언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최악의 한 주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HLB뿐 아니라 코스닥 제약바이오를 짓누르게 한 이른바 HLB 허위 공시 사태에 대해 정리하고 진단해 보겠고, 이미 대폭락을 맞은 HLB의 향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랠리에도 제약바이오의 급등에도 각종 호재성 소식에도 불구하고 돌파하고 추세를 만들지 못하고 좁디 좁은 박스 안에서 5개월을 보내온 HLB는 여느 때처럼 보합권 출발해서 거래량 없는 소폭 등락을 보이고 있던 2월 16일 화요일 장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9시 30분경 조선비즈 조기동 이다비 경제부 기자 발로 허위 공시 의혹이 있다는 기사가 노출됩니다. 내용은 아시다시피 HLB가 2019년 9월 29일 발표한 위암 3차 글로벌 임상 3상의 성공이 사실상 실패였는데 자의적 해석으로 성공이라고 발표했다는 혐의로 자조심 심의를 마치고 증선위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3개월가량 최종 결정이 미뤄져 이례적이라는 평가라는 것이 주요 논조였습니다. 또한 자조심 심의 결과가 증선위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거론하며 시장을 순식간에 공포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G3BNT를 함께 거론하며 이미 지난해 상반기 증선위에서 검찰 고발키로 의결하고 현재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송출되는 순간 순식간에 HLB 계열 사사는 하한가를 찍었고 G3BNT도 하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이후 G3BNT는 발빠르게 사실무근이라는 회사의 공지가 나왔고 곧바로 하한가가 풀리며 회복했지만 HLB와 HLB생명과학은 하한가 잔량이 쌓이는 상황이었습니다. HLB를 기준으로 360만 주 2,300억이 넘는 하한가 잔량이 쌓여 재작년 6.27의 기억을 고스란히 소환하는 극단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10시 18분에 회사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겠다는 공지를 했고, 이와 함께 엄청난 하한가 잔량은 빠르게 소진되며 하한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후 장중 82,000원대까지 강하게 회복을 보였지만 엄청난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구사하며 7만 초반에서 8만원까지 등락을 유지했고 사상 최대의 거래량을 분출시켰습니다. 그리고 2시로 예정되었던 진양권 회장의 유튜브 영상 직전 변동성은 최대치로 급격해졌고, 영상이 시작된 2시 8분 이미 주가의 방향성은 하방이었고 영상이 마칠 때쯤 다시 거의 하한가 부근에 근접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해당 기사가 송출되자 LB 계열과 G3BNT의 폭락은 물론 제약바이오가 동반 쇼크를 받았고 이와 함께 코스닥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모든 언론에서는 허위 공시와 제재를 기정사실화하며 순식간에 LB는 임상 실패를 성공으로 속인 사기 기업이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시총 1조 5천억이 순식간에 휘발되는 동안 수많은 개인들의 아우성뿐 그 어떤 해법도 없었습니다. 조선비즈 기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FDA가 임상 결과에 대한 회신에서 꽤 분명한 어조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HLB는 임상시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파렴치한 기업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HLB는 2019년 6월 27일 오후 2시 엔젤 스터디에 대한 전날의 성공 발표를 뒤집고 1차 지표인 OS에 미충족으로 NDA 신청이 어렵겠다는 발표와 함께 지옥의 폭락을 맞은 바 있고, 그로부터 약 40일 후인 2019년 8월 5일 유튜브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 진양곤 회장은 우리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OS에서 유의미한 데이터 확보에 실패했지만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인 PFS에서 탁월한 결과를 확보했고 여러 지표에서도 우월한 데이터를 확인했으며 경구용인 장점 등의 이유로 여러 대내외 의학 전문가들과 미국 법무법인인 코빙턴의 의견을 수렴해서 NDA를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세부 데이터는 9월 말 유럽 종양학회인 에스모에서 발표하겠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그리고 9월 29일 에스모 메인홀에서 엔젤 스터디 논문 발표를 강윤구 박사가 진행하는 그 시간, 진양군 회장은 유튜브를 통해 엔젤 스터디의 성공을 밝힙니다. 그리고 HLB의 주가는 급등을 시작했고 10월 FDA와 프리-NDA 미팅을 가지게 되고 11월 미팅 결과를 통보받지만 시장엔 알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과정을 두고 자조심은 허위 공시라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허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OS 미충족을 속이다가 성공이라고 발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6월 27일 실패라고 밝혔고 이후 PFS를 기반으로 성공이라고 밝힌 것이 법적으로 허위에 해당하는지 금융당국이 밝혀내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의적 해석으로 엔젤 스터디를 성공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는데 수많은 의학계 인사와 임상의들 그리고 FDA 전문 법무법인인 코빙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이미 그 당시에 밝혔고 이번 조사 과정에서 그 당시의 회의록 등이 제출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의적 판단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 또한 금융당국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FDA가 임상 결과에 대한 회신에서 꽤 분명한 어조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HLB가 성공이라고 밝혔다고 한 점입니다. 임상 결과와 이후의 프로세스에 대해 파악도 하지 않고 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바이오의 플로우에 대해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가가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임상 결과에 대한 회신에서 꽤 분명한 어조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프리-NDA 미팅이 성사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프리-NDA 미팅에서의 1차 지표란의 페일은 OS 미충족의 사안이고 이와 관련해 데이터 보안을 FDA로부터 권유받고 현재 보안 작업 중이며 그것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만약 금융당국이 이를 두고 꽤 분명한 어조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마치 그 자리에서 들은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최소한의 프로세스도 모르는 무지한 발언이라고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넷째, 허위 공시라고 했는데 자회사의 사안에 대해서 공시 의무는 없습니다. 2019년 6.27에도 9월 29일에도 유튜브나 설명회를 통해 발표했고 그것이 언론으로 나간 것이지 공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보고서나 유증 등의 증권신고서에는 자회사의 주 업무 기술에는 해당 사항이 표현되어 있으니 이 점은 공시라고 볼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섯째, 금융당국에서 심의를 마치고 의결을 앞두고 있는 사건, 즉 결정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어떻게 일개 기자가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기사화할 수 있었으며 그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입수하게 되었는지 금융당국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금융시장의 지킴이로서 투자자 보호의 막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정부 부처가 어떻게 현행법상 유출이 위법인 사안이 버젓하게 기사화되었고 그것이 단 몇 초 만에 해당 기업들을 포함해 시장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진짜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2월 16일 폭락한 HLB는 17일, 18일 연 3일간의 약세로 장기간 지켜온 코스닥 탑5의 자리를 내주고 한때 시총 3조 1천억으로 내려앉았다가 오늘 일부 반등을 보였습니다. 16일 당일 저는 실방을 통해서 그 당시 여러 언론들의 자극적인 워딩에 따라 극대화된 공포심인 거래 정지의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가 되었어야 여러 언론에서 거래 정지 요건이 아니다라고 거래소에서 확인받은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고 난 뒤에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는 24일로 예정되어 있는 증선위에서 이번 안건이 올라갈지조차 확정적이지 않고 증선위에서도 갈팡질팡한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확신과 자신이 없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보도가 나오며 수많은 개미들을 경기하게 만들어 투매 상황이 만들어졌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검찰에 고발을 할 것이라는 언론의 워딩들도 개인들의 공포 투매를 촉발시키기 충분했고 검찰이란 단어에 공포심을 느낀 투매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증선위에서 만약 검찰 고발을 결정하더라도 검찰에서 다시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게 있고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 인사들의 중론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미 폭락은 나왔고 대량 거래는 터졌습니다. 지난 실방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장대 음봉 뒤에 바로 회복하는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다면 좋았겠지만 공포심이 이어지며 이 밑의 지지선을 어제 만졌습니다. 그 밑으로는 53,000원대의 지지선이 있고 보수적으로는 여기까지 열어두어야 했지만 어제 음봉 거래량을 뛰어넘는 653만 주의 거래량으로 오늘 급락 중인 5일선의 강한 저항을 받은 윗골이 짧은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만약 음봉이나 어중간한 양봉이 나왔다면 반등으로서의 가치보다 기술적 반등에 그치며 다시 직전 저점인 여기 또는 그 밑의 53,000원까지 열어두어야 할 상황이었겠지만 오늘의 장대 양봉 반등으로 그러한 우려는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4일 동안 약 5천만 주에 가까운 초대량 거래량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손바뀜을 만들어 주었고 출발점을 대폭 낮추게 되어 더 가벼운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향후 나타날 수 있는 패턴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시 눌림 음봉이 이렇게 나오며 이렇게 등락하는 기간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패턴이라면 오늘 양봉의 시초가인 62,400원의 지지를 확인할 것이고 또 다른 패턴으로는 오늘 양봉을 기점으로 이렇게 바로 U자형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짧은 캔들을 몇 개 이렇게 주다가 다시 크게 반등시키는 U자형 패턴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거래량 없는 박스 구간에서 기대감과 분노감을 가지며 기다리던 수많은 개인들은 이번 급락의 공포감, 실망감 그리고 레버리지 담보 부족으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떠나게 됐고 새로운 손바뀜이 이루어졌습니다. 옵티머스 건부터 NDA 신청에 대한 여러 논란들, 그로 인한 수많은 노이즈들, 그러한 것들도 단 며칠 만에 이러한 상황에 초토화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참담하고 황망하지만 이 폭락이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여러 사안들이 확인되었고 또 금융위의 논리에 대해 반박하는 회사의 논리상으로 위암 NDA는 다른 리스크 없이 반드시 진행된다는 확인도 된 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급의 전환으로 언제든 다시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과대낙폭의 위치입니다. 지금의 HLB는 확실한 저평가입니다. 2019년도의 그 일로 수많은 개인들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챙겨보지도 않은 채 허위 공시, 자의적 해석이라는 의견이 조사 중에 갑자기 언론 보도로 튀어나와 다시 수많은 개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이번 사건에 대해 과연 그 누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는 허울하에 작은 희망을 가지고 이 시장에 뛰어들어 이 기업의 입장을 믿고 인내한 개인들을 본인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노름꾼으로 치부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국가기관인 건지 언론인지 또 회사인지 누구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